책 제목 마지막 이기적 결정은 무슨 뜻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했든 못했든 다 내 뜻대로 준비하고 결정해서 했다. 내 삶의 마지막도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의미 있게 또 품위 있게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이기적 결정이란 뜻이다. 이기적 결정은 곧 가족과 사회, 국가에도 좋은 이타적인 결정이기도 하다. 어떤 결정을 말하는가? 크게 5가지로 첫 번째가 유언장 작성이다.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나온 삶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음을 담으면 된다.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아주 작은 재산이라도 남은 가족에게 불화를 안겨주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이혼 소송보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도 중요하다. 제가 주장하는 두 번째 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요즘 치매를 앓는 이들이 늘어나는데 내가 갑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나를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결정해 줄 사람, 후견인을 정하는 일도 고민해 봐야 할 일이다. 내가 원하는 치료와 원하지 않는 치료를 분명히 말하고 어떤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결정은 무엇인가? 내가 마지막에 말하는 돌봄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임종 직전에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포함해 어떤 의료적 돌봄을 받을지를 미리 알려주는 게 좋다. 특히 의식도 없고 고통이 심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나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인지 미리 밝혀두자는 말이다. 원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 가령 마지막으로 내가 듣고 싶은 기도나 시, 노래를 내가 미리 정해놓는다면 돌보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원 대표는 마지막 결정의 네 번째로 인생 노트를 꼽았다. 원 대표는 대한노인회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인생 노트 작성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앞으로의 삶을 재설계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인생 노트는 어떻게 쓰는 건가? 언젠가 다가올 이별에 대비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노트 형식으로 기록하기를 권한다. 자서전과 비슷하지만 더 자유롭다. 형식과 분량도 자유롭게 정하면 된다. 자기 내면보다는 외부 사건에 초점을 맞춰 기록하면 된다. 또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는 게 좋다. 만일 나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배우자나 자녀들이 나의 인생 노트를 기준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타인에게 공개하면 곤란한 통장번호,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은 다른 종이에 적어서 따로 보관하도록 한다. 원 대표는 일본 영화 엔딩 노트의 주인공이 임종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적은 투두 리스트, 해야 할 목록을 소개했다. 평생 믿지 않던 신을 믿어보기, 손녀들 머슴 노릇 실컷 해주기, 평생 찍어주지 않았던 야당 투표하기, 꼼꼼하게 장례식 초청자 명단 작성하기, 가족과 행복한 여행하기, 나의 장례식장 사전에 답사하기, 나를 닮은 꼼꼼한 아들에게 인수인계하기,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등이다. 마지막 결정의 5번째 결정은 무엇인가? 생전 장례식, 이별 파티이다. 떠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들, 고맙고 미안했던 인연들을 초대해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이벤트다. 모두 웃는 장례식이란 홍민정 작가의 동화를 한번 읽어보기를 원한다. 할머니가 내가 죽은 뒤 우르르 몰려와 울고불고 한들 무슨 소용이야. 누가 누군지 얼굴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 때 한 번 더 보는 게 낫지 하면서 사전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가족에게 말한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평소 좋아하던 도라지꽃 무늬가 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이번 생에 내 친구로 이웃으로 만난 여러분 덕분에 참 행복했어요. 내 자식으로 태어나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너무 고마워요. 다음 생이 있다면 우리 그때 또 만나서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요. 하며 웃으며 인사한다.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평범한 이웃 사람부터 유명인에 이르기까지 사전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를 보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도 사전 장례식을 치렀다. 웰다잉이 사회적 비용도 줄인다고 했는데 죽음을 돈으로 따지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환자가 평생 쓰는 의료비 가운데 절반이 생의 마지막 1년에 들어간다. 심지어 그 비용의 절반이 연명치료 마지막 한 달에 쓰인다. 2009년 500만 원이던 의료비 부담이 2019년 1,500만 원으로 3배 뛰었다. 10만 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해도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추진 중인 재가인정도 웰다잉에 속한다. 그렇습니다. 이중근 회장께서 그것에 역점을 두고 계신다는 걸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웰다잉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잘 계획해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집에서 인정한다고 할 때 간병인의 전문 의료 지식 부족, 의료진 부재, 사망 시 과학수사대 출동 같은 번잡한 법적 절차 등 해결할 문제점도 많은데 미국, 유럽도 과거에는 70%가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꾸준히 감소해 지금은 30%로 줄었다. 우리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많은 이들이 바라듯이 집에서 가족들 품에 둘러싸여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일이 결코 낯선 일이 아니고 현실이 되기를 희망한다. 원혜영 대표는 인터뷰 말미에 1,000만 노인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러다 죽는 거지 라며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회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결정권을 실천하는 사회적 품위와 활력이 같을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폴 발레리 프랑스의 시인 그가 말한 생각하면서 살아라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경구가 떠오른다. 우리 삶이 아름다웠듯이 그 삶의 마무리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